유니숙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경제 통통 TV 코너는 주제가 요즘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 기업 구조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권남훈 교수님, 건국대 교수님하고 오늘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권나훈입니다. 네. 예, 20분 전에 이어서 다시 인사를 하셨고요. 이익공유제는 지금 많은 그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1월 11일에 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8일에 들어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이 있는데 이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추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 옛날에도 들어봤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 얘기가 지금 상당히 뿌리가 있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2004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4년에 이제 성과 공유제라는 게 이제 처음 생겼고요. 그게 이제 별로 사용이 안 되다가 2011년에 당시에 이제 동반성장위원회의 그 위원장이신 이제 정운찬 위원장께서 이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조금씩 계속 바뀌었어요. 뭐 성과 공유제, 뭐 예, 성과 공유제를 이제 처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성과 공유제를 처음 이제 들고 나오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어요. 논란 끝에 결국은 뒤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성과 공유제만이 이제 계속 되다가 2018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100대 국정과제 안에 다시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또 다시 이 얘기가 또 나오게 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하던 성과공유제는 뭐 기업과 협력 그 업체 사이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면 그것을 나눈다. 일종의 목표 대비로 이제 나누는 건데 미리 약속된 어떤 룰에 의해서 이번에는 사실은 좀 많이 다른 게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익을 낸 기업의 것을 출연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장 질서에 맞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걱정할 만한 얘기가 사실 요 이익공유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부가 지금 계속 그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민간 자율에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간 자율에 맡기고 인센티브를 내장해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는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엄청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얘기는 기본적으로 자율이라는 말을 지금 믿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원래 뭐 성과공유제도 그렇지만 이 공유제나 정부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기업들이 좀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제도라면 기업들이 그거를 스스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업들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문제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져서 이제 안 하고 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이걸 다시 꺼내면서 이거를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했지만 그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기업들은 별로 원치 않는 거고요. 정말 자율적으로 해서 할 만한 제도라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데 뭐 특정 업종을 찍어서 뭐 플랫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약간 좀 오해를 받을 수 있게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을 뭐 따로 불러서 뭐 얘기를 뭐 듣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보도가 됐었어요. 그 민주당에서 몇몇 그 기업을 찍어서 들어와서 간담회를 하자고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이 싫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다룰 거를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IT 기업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 정부는 이미 대상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대상이 되는 기업은 이게 반강제적일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민간 자율하고 하는데 그 대상이
된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좋은 그 캠페인으로서 이익을 본 기업은 누구나 좀 출연을 하자. 돕자,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되면 아무도 걱정은 안 할 텐데, 특정 업종을 이미 찍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자율에선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업들이 걱정하는 게 단지 뭐 돈을 내기 싫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걱정들을 하냐면 지금 지난번 그 박근혜 정부 말기에 뭐 저게 있었잖아요. 저 K재단 네네네. 비르 이런 예.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의사 결정에서 이런 이익이 나면 기업 내부의 이사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사실은 이게 강제인지 아닌지 애매한 민간 자율이라는 말로 지금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중에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사실은 단지 돈이 아깝다의 차원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지금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성과 공유제는 그나마 좀 받아들여졌던 이유가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이 타겟이 있고요. 그 비용을 줄이면 그렇죠. 그 비용을 지불하는 어떤 그 중소기업과 협업을 해서 거기에서 그 성과를 나눠 가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기업의 어떤 주주나 어떤 이사회를 설득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는 제도인 반면에 이제 이익 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을 새로 만들어서 이익이 늘었는데 그 이익을 나눠 갖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그 이익을 그의 원천인지 알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 주주들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이사회에서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승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결정은 사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큰 결단을 내려서 기업의 의사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러지 말라. 좀 주주와 조공업원을 생각을 하고 그들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기업이 선진화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면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반강제성이 있어 보이는, 그리고 어떤 법적인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는 건 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기업 쪽의 그 우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있는데, 기부 행위를 결정할 때는 그 기부금의 성격이나 회사의 목적, 그다음에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적절성, 회사와 기부 상대방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으면 그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본다. 일종의 배임으로 본다. 이런 식의 뭐랄까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죠. 옛날하고 달리 누구 하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아닌데,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사실 강제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으면 네, 맞습니다. 네. 잘못하면 감옥 그렇죠. 가죠. 심리적인 강제를 느낀 기업의 결정 속에서 굉장히 이 책임 문제에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완전히 강제면 또 책임 문제에선 자유롭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반강제면 기업 쪽에서의 책임의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뭐 이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는 뭐 이 자율이라는 측면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기업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본질은 코로나 속에서 정부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에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멀리 떨어지지 않았나. 왜 갑자기 이게 자율성 여부로 온 관심이 쏠리나. 네. 왜 이익공유제라는 얘기가 우리 그 코로나 대책하고 정말 긴밀한 관련이 있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얘기를 처음 이제 들었을 때, 이게 코로나랑 무슨 정말 긴급한 일인가,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오랫동안 사실 뭐 10여 년을 이제 논의를 해온 그런 부분이고, 한 번 이미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정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어떤 상생이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상생이라는 주제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됐고 문제가 인정이 돼서 도입이 안 된 제도인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코로나 문제, 코로나라는 거는 이제 뭐 일종의 자연재해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태풍이 이제 불어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누가 피해를 많이 받는가 빨리 찾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분들에게 그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혹시 그 다음에 이제 재원이 부족하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뒤에 있는 얘기예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거는, 이게 뭐 너는 돈 잘 버니까 돈 좀 더 내.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단은 재정으로 가는 거죠, 돈이. 예. 그렇죠. 사실은 국가의 어떤 뭐 세금이나 뭐 그렇죠. 이런 그 뭐 재정 적자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때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거에 그 뭐 노력을 집중해도 사실 그게 쉽지 않은 마당인데, 일단 돈을 어떻게 거둘 건가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게 좀 선후 관계도 안 맞고, 거기에 이제 이미 논란이 많았던 이 공유제를 끌고 온다는 것도 다시 논란을 또 키우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좀 쓸모없는 내 이제 노력을 낭비하고 그렇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듭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권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잘 나가는 기업과 그 협력업체 간의 그 이익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랫동안 보신 입장에서는 요 이익공유제라는 것 자체의 뿌리가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하든 그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 좀 무리해서 엮었다는 느낌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긴급한 문제인 코로나 상황에서 이 발생한 손실이나 고통을 어떻게 정부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그것만 해도 사실은 갈등을 관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민도 많고, 갑자기 이 민간 자율성 이익 공유, 기업과 정부의 관계, K재단 미르하고 뭐가 다른가, 뭐 이런 얘기로 얘기가 좀 뭐랄까요, 불필요한 고민을 더 얹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보다 그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도 엄청 큰데, 그 고민에 또 그만큼 또 다른 주제의 고민을 좀 무리해서 엮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초점을 다시 맞추자. 네,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1년이나 우리가 이거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파악할 그렇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측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을 어느 갖췄어야 정도는 되고. 쌓인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어떤 파고가 올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누가 희생을 많이 하고,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그거에 대해 맞춤형 지원의 노력을 경주해도 지금 뭐 너무나 바쁘고 힘든 과정인데요. 계속 논란만 양산하고 그렇죠.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쌓였던, 지난 한 1년여 기간 동안 쌓였던 경험과 그 파악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보다 좀 더 뭔가를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를 빨리 규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거기에 우리가 노력을 집중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넓은 그 시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셔야 돼요. 네. 경제 통통, 희망팡팡. 경통이팡. 경통이팡. 아이, 다시. 아, 이거 자, 잘 못하네요. 네. 경제 통통, 희망팡팡. 경통이팡.